당신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꼈던 시간들은 이제부터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많은 재산, 능력, 학벌, 권력, 가족 등 충분히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행복하지 않음을 알아차린 사람들 중 사랑 작업을 통해서 내면의 자유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사랑 작업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하루의 사랑 작업의 저자는 마음 공부를 통해 원하던 직장, 원하던 집, 원하던 재정 상태, 원하던 인간관계가 세팅되었지만 신기한 일이 100번 일어나도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삶이란 자신의 내면과 깊은 관계를 맺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랑은 현재의 나를 바꾸지 않고 현재의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귀 기울이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느끼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줍니다. 솔직한 자기 사랑의 힘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사랑 작업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올라오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내면 작업입니다. 사랑 작업을 하면 현재의 나에 대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원했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인생의 가치를 충분히 만끽합니다. 하루의 사랑 작업에서는 체험적 진실을 편안한 언어로 정리해 삶의 진정한 행복, 마음의 온전한 평화를 얻고 싶지만 노력해도 넘어지고 상처가 생긴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이제부터 사랑 작업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 작업이 수용하고 허용하는 내면 작업인진 알겠지만 왜 모든 느낌을 허용해야 하고 내면 아이를 껴안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사랑 작업을 실천할 때 여러 의문이 생길 겁니다. 사랑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내면 작업의 지도를 그려봅니다. 내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안내하는 정보는 이미 세상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용어가 다르고 포인트를 다르게 짚어주다 보니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오랜 기간 길을 헤매온 장본인으로서 여러분이 조금은 덜 헤맬 수 있게 정리된 지도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고 나면 복잡한 생각들은 내려놓고 이 순간의 느낌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랑 작업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은 내면의 반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 지금 사이에 물잔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물잔을 통해 외부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 물잔에 결핍의 생각이 담기면 바라보는 현실이 결핍되어 보입니다. 결핍의 생각이 사라지면 맑은 물잔을 통해 세상도 온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물잔은 바로 우리 내면의 존재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느냐, 의식이 어떤 수준인지, 에너지의 진동 기준이 어떤지에 따라 같은 현실도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존재 상태는 그 사람의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며, 시크릿은 내 내면의 존재 상태에 따라 외부의 현실이 그에 맞춰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면 작업의 초점은 내면의 존재 상태를 결핍 없이 충족된 상태로 만드는 것에 맞춰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지금 이대로 이미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함을 볼 수 있도록 그 완전함에 공명하는 의식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내면의 상태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성에 관한 책들, 마음 공부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부 이 진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겐 내 앞에 물 한 잔을 책임지고 깨끗하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면의 존재 상태를 이미 완전한 지금 이 순간에 맞게 조율하는 것.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내면 작업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잔을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 바로
시크릿입니다.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인가를 상상해서 그 존재 상태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닌 바로 지금 그게 현실이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 상태로 지금의 현실을 만나는 겁니다. 상상의 목표는 항상 지금 이미 그런 것처럼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심상화, 긍정적 생각하기, 확언하기 등도 모두 지금 느끼기를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물잔 비우기입니다. 이 방법은 아예 물잔의 물을 비워버리는 방식으로 어떤 내면에서는 더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담아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니 아예 비워버리면 작은 왜곡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잔 비우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현실을 완전히 수용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제외하고 이 현실엔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 같은 가르침들이 모두 이 물잔 비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가도록 정화하라는 호포노포노도 물잔을 비우는 것입니다. 생각 버리기 연습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물잔 비우기에는 정화가 핵심입니다. 생각을 바꾼다기보다 버리는 쪽이고 생각에서 노연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완전하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내면의 존재 상태를 이 완전한 현실에 조율하기 위해 비우고 또 비우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어느 부분도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잔 비우기 방법의 핵심은 결국에는 자기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원하는 존재 상태를 상상해서 현실로 가져오는 상상하기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지금 살기, 이 2가지 방법은 결국 같은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잔을 맑게 해서 내 인식을 완전히 지금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간의 모든 혼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 마음 탐구의 시작은 시크릿이었기 때문에 이 발견 이후 저는 상상하기, 즉 맑은 물잔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었고 제가 원했던 현실을 창조해 가면서 어느 정도는
맑은 물잔 만들기에 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의 정화, 무의식의 의식화는 물잔 비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기가 비교적 쉬웠던 저는 주로 그 방식으로 물잔을 맑게 하는데 집중했었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원하는 느낌을 가져오고 그 상태로 일상을 살면 대체로 제가 원하던 일들은 기적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뭘 상상하고 어떤 기분을 느끼려 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원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어쩐지 무기력했고 싫은 사람은 계속 싫었습니다. 일상에서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는 침체된 기분을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원 목록에 있던 일을 전부 다 이루어도 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원하고 있던 어떤 기분을 느껴보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 느낌을 통해 무의식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은 물잔에 가득 담겨 있는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물잔을 맑게 할 수도 비울 수도 없습니다. 무의식 안에 있는 결핍의 생각들은 과거의 강력한 감정들과 엮여 있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무의식에 숨겨진 감정이나 생각에 엮여 있지 않는 영역들의 일들은 상상하기만으로도 쉽게 현실화되는 거였습니다. 원하던 기분을 저항 없이 느끼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숨겨진 결핍의 생각과 감정이 많은 영역의 일들은 상상하기나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내면의 존재 상태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꾸기만 하면 나는 이미 완전한 현실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내 내면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분투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단순한 답이 있었지만 그 단순함에 비해 미묘한 함정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곧잘 그 함정에 빠지곤 했습니다. 무의식을 보지 않고 물잔을 맑게 한다는 건 검은 바다에 스포이트로 맑은 물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무의식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했었고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난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상상하기로 단번에 해치우고 싶고 긍정적인 생각을 강력하게 해서 기분 나쁜 느낌들을 몰아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무의식이란 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별로 관심도 없고 살만해지면 그때 한번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의식을 본다는 건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우니까요. 그냥 모르는 채 덮어두고만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잔에 가득한 무의식의 어둠을 비워내기 전까지는 결코 완전한 이 순간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섬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에 버린 마음을 직면하는 게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렵더라도 이만큼 기쁨을 주는 일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의식을 보지 않으려는 두려움을 놓아주는 일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상상하기, 즉 맑은 물잔 만들기가 소용없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의식의 두려움들을 놓아주는 게 필수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와 완벽한 지금 사이에 있는 물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물잔을 맑은 물잔으로 만들거나 물잔을 비우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한 현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이 현재에 머물며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현실이라는 것에는 우리의 본 모습이 온전하다는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에 불완전하게 느끼는 것은 내 존재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물잔을 맑게 하거나 비우면 우리는 온전한 자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온전함을 만나고 싶어서 내 앞에 물 한 잔을 책임지고 맑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존재 상태는 우리에게 전부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식이 빛이라고 한다면 빛을 받는 부분은 표면의식, 어둠 속에 잠겨있는 부분은 무의식입니다. 보통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의식하는 영역은 그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가 우리의 현실에 반영된다는 진리에 따라 무의식을 포함한 우리의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현실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무의식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를 두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움 때문에 무의식 안에 넣어둔 상처와 결핍의 신념들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 무의식은 계속해서 현실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생각들은 맑은 물을 담는 것만으로 충분히 투명해지는데 어떤 생각들은 도저히 무슨 수를 써도 변하지도 않고 좋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건 바로 무의식이 그 생각들을 무겁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의식에는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무의식에 밀어넣은 감정들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생각들은 비교적 쉽게 충족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어떤 상상을 해도 실감나지 않고 오히려 찝찝하다거나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무기력해지는 등 내 맘인데도 내 맘대로 바뀌지 않는 결핍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두려워서 무의식에 밀어넣어버린 생각과 감정들과 엮여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무겁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왜 어떤 결핍의 생각들은 쉽게 충족의 생각으로 교체되고 어떤 결핍의 생각들은 내가 아무리 바꿔보려 해도 안 바뀌는지, 왜 어떤 상상은 한 번에 현실이 되고 어떤 상상은 10년이 걸려도 실현은커녕 더 결핍된 현실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무의식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의식의 빛을 무의식의 영역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것은 물잠 비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의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의식화를 할 것인가? 답은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무의식에 억압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 보고 싶지 않던 부분을 바라보는 것, 그저 의식하라는 게 전부입니다. 의식하기만 하면 어둠이었던 것이 빛이 되고 그걸로 두려움에 갇혀 있던 것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무의식 직면하기는 내 몸이 바로바로 아는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냥 하는 순간에 내가 바로 알게 됩니다. 아, 나 조금 편해졌어.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러면서 평소 하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생각으로 저절로 바뀌고 내 태도와 행동들이 달라지고 일상의 공기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내 두려움을 그냥 바라보고 의식했을 뿐인데 그렇게 매일매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무의식과 만나야 하는지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오해가 있고 실제로 스스로 해보면서 알아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오해들을 풀고 이 직면하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무의식을 바라보라는 글을 읽어도 어떻게 바라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글을 읽으면 아, 좋은 말이다. 나도 있는 그대로를 봐야지 하고 결심했지만 실제로 기분 나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면 뭘 어떻게 하는 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의식이란 게 있다면 어쨌든 내가 필요할 때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겠지. 그때마다 내 물잔을 맑게 하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지막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은 어떻게든 정확히 내게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내 무의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를 제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의식은 항상 매 순간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무의식이란 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이라 내가 절대 알아챌 수 없다는 것이라는 제 생각은 오해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의식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를 알리고 있지만 우리가 보려 하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을까요? 느낌. 무의식은 느낌을 통해서 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이유를 들어 그 느낌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왜곡합니다. 자신이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로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무의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태도가 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무의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안에 억압된 감정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저항, 두려움이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을 이 느낌의 언어를 피하기 위해 단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소망,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매달리는 일들, 그중 대부분이 무의식이 끊임없이 전하는 이 느낌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전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있나요? 그럼 그 소망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 것 같나요? 예를 들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합시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순간순간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공무원이 안 되면 난 어떻게 될까? 가난해지겠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없을 거야. 결혼도 못할 거니까 제대로 된 가정도 못 꾸리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외톨이가 될 거라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끝없이 두려움과 싸우면서 이 두려움을 일으킬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의식하면 그 두려운 일이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그대로 수용해서 두려움 아래에 있는 감정을 느껴본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또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걸리는 걸림돌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두려운 것을 의식하면 그 두려운 일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없는 척 안 보고 있을 뿐이지 명백히 우리의 내면에 있고 우리의 현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집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고 먼지가 사라질까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그냥 없는 척 연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 10분만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려 해도 불현듯 이유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고 그동안 배운 사랑스러운 말들을 떠올려 보려고 애씁니다. 세상은 이미 완전해. 난 이미 사랑스럽고 모든 일은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어.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두려움들을 다시 억누릅니다. 뭔가 찝찝함이 남지만 그게 최선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두려움은 올라옵니다.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좋은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고 운동도 해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올라오는 두려운 느낌들을 피하기 위해 온갖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 다녀도 어느 순간에 삶은 우리가 두려워서 피해 다닌 것들을 우리 면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의 반영이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는 말은 이 원리를 설명해주는 말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현재 느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느낌을 바라보는데 두어야 합니다. 피하고 싶은 느낌이 올라오면 이것이 내 무의식에 억압된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온몸으로, 온 가슴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충분히 수용하고 경험하면 그 느낌은 노연합니다. 이것이 직면하기에 단순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느낌은 단지 수용받지 못해서 무의식 안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의 저장고에는 경험되지 못하고 억압된 감정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 감정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수용되는 것, 판단 없이 경험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자기 느낌을 알아차리는 일에 두고 어떤 느낌이 느껴지든 그대로 경험하고 놓아주는 건 사실 너무나 단순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여기서 도망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그토록 찾아다니던 사랑이구나. 내가 바라던 사랑을 스스로에게 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느낌을 1번으로 여기고 항상 돌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요. 상처 입은 느낌을 그대로 받아주고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고 어디 더 아픈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다 괜찮으니까 뭐든지 얘기하라고 귀 기울여주는 것. 직면하기에 다른 말은 바로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작업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느낌을 알아차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오늘 하루 삶이 내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지 매 순간 느낌 중심으로 알아차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삶이 나를 위해 준비한 영화를 주의 깊게 보겠다는 마음으로 특히 장면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손에 맡겨본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봅니다. 이 삶은 내 내면에 감춰진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영화이다. 이 말의 의미를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날마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껴안으며 우리가 받은 온전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